자,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죠? 우리 허니밴드 관리자, 매니저님이 자꾸 이렇게 뭔가 시킵니다. 앞으로 뭘 할지 두려운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요. 또 여러분이 합격을 하신다면 무슨 벌이든 다 됩니다. 일벌, 꿀벌, 땡벌, 앵벌 다 됩니다. 자, 일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이죠. 자, 오늘 또 지난주에 배우셨던 내용들, 점유보호 청구하고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자, 요거 한번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또 이제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잠깐 벗고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심심해서 그래요. 혼자 하다 보니까 심심해서 이것저것 합니다. 앞으로 뭘 할지 몰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자, 점유보호 청구권은 말 그대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얘기하죠. 점유권에 기한 거. 그럼 우리가 지지난주에 물권적 청구권 배우셨잖아요. 자,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건을 누군가로부터 침해받거나 또는 침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물건 가진 사람이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런 거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 물건은 우리가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점유권 파트에서는 그걸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러고, 그걸 별도로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소유권 파트에서는 이제 이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시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을 들어가시는데, 뭐 의의는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세 가지. 점유물 반환 청구.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것은, 자, 반환 청구권을 점유권에서는 또 회수 청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용어는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또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거 청구 이제 배우셨죠? 그걸 점유권에서는 이제 보유 청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유. 그다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 자, 그러니까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는 일반적인 물권적 청구권에서 쓰는 용어인데, 자, 점유권에서는 이 예방 청구를 보전 청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수 청구, 보유 청구, 보전 청구, 뭐 이렇게도 용어가 나오니까 점유권 파트에서는 이 둘을 연결해 가지고 다 잡아 놓으셔야 되겠네요.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게 이 점유물 반환 청구예요. 점유물 반환 청구, 즉 다른 말로 점유 회수 청구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일단 점유물 반환 청구, 즉 점유 회수 청구를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점유 침탈을 당해야 된다. 점유 침탈. 그럼 도대체 점유 침탈이 뭔 뜻이냐 그 얘기인데, 점유의 침탈을 하는 것은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뭐 하는 거라고 했나요? 점유를 빼앗기는 거라고 그랬죠. 빼앗기는 거. 점유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점유자가 스스로 뭐 속아서 줬든 뭐 했든 뭐 아니면 본인이 잃어버렸든 이건 뺏긴 게 아니죠. 이런 건 침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점유물 반환 청구, 회수 청구에서는 포인트가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회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럼 결국 점유 침탈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라는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 침탈에 해당하는 것들, 자, 절취, 여러분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누군가 훔쳐갔단 말이에요. 뺏긴 거죠. 그 다음에 강취, 강도당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침탈에 해당돼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침탈에 해당되지 않는, 즉 반환 청구할 수 없는 아주 대표적인 게 이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건 속아서 준 거지 뺏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자, 유실, 잃어버린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반환 청구하지 마시고 점유물 반환이라는 점유권에 기한 거. 자, 이걸 반드시 잡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점유물 반환 청구 또는 점유 회수 청구는 누가 청구하느냐? 이건 뭐 이미 물권적 청구권에서 다 얘기했어요. 물권적 청구는 당연히 현재 물권자가 청구한다고 그랬고, 그럼 지금은 점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청구권자는 당연히 점유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점유 보조자,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기는 점유자냐 아니냐만 따지면 되니까 자주 점유자, 점유자 맞죠?
타주 점유자, 점유자 맞죠? 직접 점유자, 점유자 맞네요. 간접 점유자, 점유자 맞죠? 모두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점유 보조자, 자, 가게 점원 생각나시죠? 점유자 아니니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독특한 게 이 점유물 반환 청구는 평생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제척기간이라고 행사기간, 권리 존속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침탈 당한 날부터 몇 년 내? 1년 내. 몇 년 내? 1년 내요. 1년 내. 길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1년 내 행사하는데 그것은 말로 행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된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출소기간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출소기간. 자, 기억나시죠? 이 점유물 반환 청구, 첫째, 뭘 당해야 된다고요? 침탈을 당해야 됩니다. 뺏겨야 돼요. 그래서 사기, 잃어버린 것은 그건 침탈이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청구하느냐? 점유자가 청구해야죠. 그래서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무슨 점유자 다 되는데 점유 보조자 안 되죠. 그 다음에 행사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걸 제척 기간이라고 몇 년? 1년.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출소 기간. 정리가 되죠. 자, 그럼 이것과 비교해 가지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보자는 얘기죠. 소유권에 기한 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이제 이 소유권만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헷갈린다는 얘기죠. 자, 우리 법은 점유권은 점유권, 소유권은 소유권 따로따로 보시라는 거죠. 항상 다른 것은 다르게 보시면 돼요.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럼 소유권, 점유권하고 다르니까 그럼 소유권에 대해서도 물권적 조건이 발생되는데 그럼 똑같이 소유권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와 제거 청구와 그 다음 예방 청구권이 있을 텐데 이건 소유권에 관한 거니까 앞에다가 소유물을 붙인다는 얘기죠. 아까는 점유권에 기한 거니까 점유물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단어를 이렇게 익숙하게 해주면 야, 민법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80점 맞아요. 전부 다 80점. 안 맞으면 제가 이것으로도 제가 그 점수 앵벌이라도 해가지고 나눠드릴게요. 합니다.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자, 그러면 아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비교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비교해 보죠. 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법조문에 어떻게 되냐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즉 자기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아까 점유물 반환 청구에서는 점유를 침탈당한 때 점유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요. 점유를 침탈당할 때. 근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법조문 기준은 침탈자가 없어요. 그냥 소유자가 자기 소유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점유는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빌려서 점유하는데 여러분 거라고 빌려주자마자 돌려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즉 소유자라 하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 점유는 부당하게 점유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부당한 점유. 그러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의 점유가 부당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 점유가 무슨 침탈을 했냐 사기냐 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따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에서는? 소유물 반환 청구에서는요. 하지만 점유물 반환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뭘 따져야 돼요? 침탈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게 이제 공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제 비교점을 한번 정리 한번 해봤어요. 비교. 자, 복습하면서 이제 비교해 보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 청구권이죠. 자, 사유를 보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점유를 뭘 당해야 된다고요? 침탈을 당해야 된다. 침탈. 자, 침탈에 해당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요? 절취, 도둑 맞은 거, 강취, 강도 당한 거. 근데 사기 당한 거, 잃어버린 거 이런 건 침탈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탈인지 뭔지 사유 불문입니다. 어쨌든 내 건데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내놔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침탈, 사기, 유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자 1년 내 행사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다고 그랬는데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자, 소유권은 항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났더라도 자기 것이면 돌려달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행사 방법은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출소기한이라고 했는데 역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물어보는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물어보는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푼다든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물어보는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그러면 틀리겠죠. 이렇게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을이 훔쳐갔다면, 자, 이거 침탈이죠. 그럼 침탈은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을에 대해서 점유권에 기해서 그 물건 반환해달라는 반환 청구권도 나올 수 있고요. 점유물 반환 청구. 또 그 물건이 여러분 거니까 소유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물건 또 여러분이 점유하고 있는 여러분 소유의 물건을 누군가 훔쳐갔다 그러면은 그 훔쳐간 사람한테 두 개의 또 반환 청구권이 나온다는 얘기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럼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이쪽으로 가서 1년 행사되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는 꼭 1년 행사할 필요도 없고 자, 꼭 소송으로 제기할 필요도 없이 말로 해도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섞어서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보셔야 된다고.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그 물권적 청구권 중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특히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정리되시죠?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힘차게 또 달달하게 보내시도록 하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